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내일 혹은 늦어도 모레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이 수사 과정의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범죄 혐의 앞에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번 영장 청구의 주요 명분으로 강조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레 청구하는 걸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오는 20일, 21일, 25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선 늦어도 모레엔 영장이 청구될 전망입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식으로 인해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있지만 단식 상황이 영장 청구에 변수가 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검찰 일을 하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시간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팀은 일요일인 오늘도 전원 출근해 영장 청구 전 서류를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일과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김인섭 측에 이 대표가 접촉했던 일들이 이 대표의 증거인멸 시도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심사에 직접 출석해야 하고 불출석할 경우에는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더라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표결 전 신상 발언같이 본인이 직접 해명할 기회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본회의 신상 발언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절차를 모두 염두에 뒀다면 이미 단식을 끝냈어야 했다며 본회의 신상 발언과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경우 영장실질심사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5분간 신상 발언을 통해 결백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절차를 모두 포기하면서 단식이라는 행동으로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식 18일째를 맞은 이 대표에 대한 당의 중단 요구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의료진의 권고로 구급대원도 출동했지만 이 대표의 단식 중단 거부로 결국 돌아갔습니다. 최대한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 막 의식을 잃는다든가 그러면 바로 옮겨야 되겠죠. 언제든지 쇼크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민주당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로 예정된 체포동의안 표결까지도 단식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젯밤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우선 이재명 대표 현재 몸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 대표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이 대표는 지금 물과 소금만 섭취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흡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이 오늘 오후 진찰을 했는데 바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버티고 있습니다. 이 대표 상태가 어떤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기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단식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저 정도면 이제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 입원을라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강제 입원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대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염두에 둔 단식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내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오는 21일 또는 25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21일까지 단식을 해야 목표를 달성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버텨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단식을 하고 있으면 동정표 확산으로 부결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단식 중단의 변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데요. 국회가 있는 여의도까지 왔는데 이 대표가 그때까지 단식을 하고 있다면 찾을 가능성이 있겠죠. 한 친문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찾는다면 이 대표가 단식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면 이 대표가 단식 해제를 결심하는 것으로 물밑 조율이 어느 정도 돼야 두 사람의 만남도 성사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로서는 이 대표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 같은데 체포동의안 표결은 민주당 안에서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이 대표 단식 이후에 부결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했을 때는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였습니다. 찬성표가 많았지만 과반에 실패해서 부결됐는데요. 고민 끝에 찬성도 반대도 안 한 이 20명이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하겠죠.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단식으로 부결 의지를 보여줬다며 의원들이 이 대표 뜻을 읽고 부결표를 던지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고민하던 이 20표가 부결표를 던지게 될 경우 과반 반대로 지난 2월 표결 때보다 이 대표를 두고 당이 더 뭉쳤다는 근거가 될 겁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이 대표 체제는 공고화되겠죠. 물론 이 대표 체제에서 공천이 불확실한 비명계가 똘똘 뭉치고 중간지대 의원들이 방탄정당 이미지 부담에 찬성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당사자가 의원들 앞에서 신상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해명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걸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이건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신상 발언을 안 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들 앞에서 난 죄가 없다고 말로 하는 것보다 단식, 즉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대표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첫 재판이 예정돼 있고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도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이 된다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겠죠. 모두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재판 최종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자유의 몸으로 총선을 지휘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철도 노조 파업 나흘째, 시민들의 불편은 오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 파업은 월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철도 노조 파업 나흘째, 서울역에서는 여전히 차편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KTX 입석도 내준이라서 없고요. 501 입석 아니면 새마을 입석이요. 새마을이 있고. 몇 장이세요? 2장. 그 장이 없는가요? 당장 월요일 출근을 앞둔 시민들도 걱정입니다. 철도 노조 파업이 내일 오전 9시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30분 더 빨리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조금 불만스럽기는 하죠, 솔직히 말해서. 원래라면 조금 더 제가 여유롭게 잠을 자고 출근을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저대로 스트레스 받고. 아예 하루 전날 내려간다는 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구가 약간 일자리다 보니까 원래는 내일 아침 일찍 이렇게 예매를 해서 직접 가도 되긴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파업으로 인해서 뭐 다 매진되고 그러니까 이게 선택권이 너무 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늘 빠르게 약간 내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KTX 운행률은 오후 3시 기준으로 71.8%입니다. 철도 노조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2차 파업 가능성도 여전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레일 파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수서행 KTX 운행을 주장하는 철도 노조에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실체조차 없고 검토한 적도 전혀 없는 민영화라는 허상을 끄집어내어서 파업을 위한 파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을 할지. 코레일 측은 이번 파업에 따른 피해액이 약 75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 짜장면조차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7,000원, 지난해에 비해 10% 넘게 뛰었습니다. 살떨리는 외식 물가에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외식 음식 짜장면. 지난해 서울 평균 짜장면 가격은 6,3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외식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지난해보다 10%가량 오른 7,000원에 육박했습니다. 평균 가격이 무색하게 이미 8,000원에서 10,000원이 넘는 식당도 많습니다. 거기 혹시 그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인가요? 그냥 짜장면 한 그릇은 10,000원에 하고 있어요. 다른 외식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준 서울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16,000원, 비빔밥은 10,000원을 돌파했습니다. 냉면, 칼국수도 6% 넘게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가 부담스럽습니다. 제 월급 상승보다도 음식값 상승이 훨씬 더 높게 느껴지니까 제 월급은 이제 7% 이상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더 느끼고 있습니다. 음식값이 오른 건 최근 이어진 장마와 폭염에 채소 등 식재료값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또 브라질, 인도 등에서 설탕 수확량이 줄며 국제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영향도 더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외식 자체가 꺼려지기도 합니다. 밖에서 먹는 게 가격이 좀 부담이 돼서 집에서 자주 해 먹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외식비 부담이 커지며 소비자들 지갑 사정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가톨릭의 성지 바티칸에 갓쓰고 도포 입은 한국인 조각상이 우뚝 섰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성상이 성 베드로 성당 대성전에 세워졌습니다. 아시아 성인으로선 최초입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장막이 내려가자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채 두 팔을 벌린 조각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각상 아래에는 한국어가 새겨졌습니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전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의 성상입니다. 대성전 외벽에 프란치스코 도미니코 등 유럽 수도의 창설자가 아닌 성인의 성상이 설치된 건 처음입니다.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가 천주교 박해로 순교한 지 177년 되는 날입니다. 성상 설치의 핵심 역할을 한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해 한국 가톨릭교회 대표단 400여 명도 바티칸 대성전을 찾았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성상은 한국인 조각가의 정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8개월 넘게 작업에 매진한 끝에 한진섭 조각가는 한국적 이미지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동양 사람의 형상을 한 조각은 처음이거든요. 손을 벌려서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또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한국의 김대건 신부님이 아니라 이제 세계의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이 되어졌고,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성상 봉헌 뜻을 강력히 전하면서 성상 설치가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na terra molto lontana, ovvero nella Chiesa coreana. Guardiamo il martire e primo sacerdote coreano,
Sant'Andrea Kim Tae-gong. 한국인 최초 사제로서 평등 사상과 박애주의를 실천하고 조선 전도를 제작해 유럽에 조선을 알렸던 김대건 신부. 이젠 바티칸 대성전에서 세계의 성인들과 나란히 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약 2시간 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정은은 방러 마지막 날까지도 신형 무기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신형 방탄조끼를 만져보고 러시아제 무인 로봇도 살펴보며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띱니다. преодолевает всевозможные препятствия, может доставлять заряд для маленькой... 러시아제 신형 무인기 앞에선 질문을 쏟아냅니다. 태평양 함대 시찰 이후 어제 저녁 발레 공연,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관람한 김 위원장은 일주일 가까이 이어온 군사 시찰 행보를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극동 연방대를 찾아 유학 중인 북한 학생 43명을 격려하고 연해주 아쿠아리움을 찾아 바다코끼리 공연도 관람했습니다. 일각에선 문화와 경제 행보로 마지막 일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Старались они показать весь свой класс. Поэтому, конечно, балет ему понравился, и мы обсуждаем этот вопрос, можем ли мы выступать в Корее. 그러나 김 위원장은 사실상 마지막까지 무기 박람회를 찾았고 연해주 주지사로부터 자폭 드론 5대와 정찰 드론 1대도 선물 받았습니다. 조로 두 나라 관계 발전의 역사에 친선 단결과 협조의 새로운 전성기가 열리고 있는 시기에 지난 10일 평양을 떠난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다시 전용 열차에 올랐습니다. 내일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 러시아 방문을 위해 보낸 7박 8일은 김 위원장의 역대 최장 해외 체류 기간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협력은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병원까지 찾아가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남성은 폭행 사건 이후 매일같이 사건 현장을 찾아 배회했는데 그 이유가 몹시 수상쩍습니다. 이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골목길 안으로 다급히 뛰어갑니다. 이내 구급차가 출동하고 한 여성이 부축되어 옵니다. 여성을 실은 구급차는 급히 떠납니다. 30대 여성이 얼굴에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식당에 도움을 요청한 건 지난 7일 밤. 식당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여성과 함께 있던 30대 남자친구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턱뼈가 골절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보신 분 얘기 들어보면은 앞서 TF에 봤던 남자분이 이제 넘어뜨리셔서 발로 밟았다. 여자분 말은 이제 얼굴에 불을 찍었다. 사건 엿새 뒤 A씨는 여성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으로 찾아왔고 두려움에 떨던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발견한 건 여성을 폭행했던 장소였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피해자라서 찾으러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A씨도 매일 와서 CCTV 보시면 경찰은 A씨에게 상해와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사건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말벌의 독침은 그 독성이 일반 벌보다 15배 이상 강해서 자칫 잘못 쏘이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벌에 쏘였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길가로 차를 세웁니다. 운전하던 남성은 서 있던 순찰차로 다가오더니 말벌에 쏘였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른쪽 감전을 위해 머리를 한 번 맞고는 운전하고 오는데 한 2분도 안 돼가지고 얼굴이 붓고 입하고 혀가 마디가 오더라고요. 경찰은 순찰차 뒷자리 탄 남성이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순찰차는 시속 100km로 달렸고
9km 떨어진 병원 응급실까지 도착하는 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응급실 앞에 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갖고 그 경찰관님이 저 부축해서 응급실 침대까지 저를 데려다 줬죠.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은 남성은 재빠른 조치를 해준 경찰관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쇼크가 오기 전에 치료를 받게 돼서 참 천만 다행이라고. 위급한 상황에 목숨을 건진 분이 한둘이 아니겠구나. 지난해 벌쏘임으로 11명이 숨졌으며 8월과 9월에 인명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지난해 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약 3만 5천 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노인 운전자 사고만 되레 늘어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70대 남성이 몰던 흰색 승용차가 희뿌연 연기와 함께 교차로를 가로지르더니 인도를 덮칩니다. 이 사고로 10대 2명이 숨졌습니다. 90대 운전자가 몰던 검은색 승용차. 주차장을 가로질러 달리더니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건물 유리창과 주차 차량 석 대가 파손됐습니다.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3만 건 이상이었는데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7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선 65세 이상 고령자의 반응 속도와 인지 능력은 40대 이하 연령층과 최대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속도나 거리를 추진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진로병 한다든지 장거리랑 야간연시하는 집 근처만 운전할 수 있는 거로 조건을 붙여서. 현재 고령자 적성검사, 운전면허 자진반납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참여율 등이 저조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에선 차량 충돌 방지 장치 지원금을 주고 미국은 고령자의 경우 거주지 부근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학부모로부터 인분 기저귀로 얼굴을 맞은 어린이집 교사 이야기로 한 주가 시끄러웠습니다.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한 현실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자은 기자와 사건을 보도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아무리 큰 잘못이 있었다 한들 이 인분 기저귀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사건이 일어났던 일주일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인분 기저귀 사건 당시 사진인데요. 화장실 세면대에서 찍힌 교사 사진입니다. 저희가 저렇게 뿌옇게 처리했는데도 온통 얼굴이 인분으로 뒤덮인 모습이 보입니다. 쓰고 있던 안경이나 옷에도 인분이 묻어 있습니다. 이곳은 병실 화장실인데요. 아동학대를 주장했던 학부모 A씨에게 사과하고 또 오해를 풀기 위해 어린이집의 원장과 해당 교사가 학부모의 둘째 자녀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학부모는 교사에게 화장실로 따라오라고 한 뒤 손에 들려있던 기저귀로 교사를 때리고 문지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원장이 이상한 소리가 나 화장실로 들어갔고 인분을 뒤집어 쓴 교사를 발견한 원장이 사진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교사가 아이를 학대하긴 한 겁니까? 네, 이 학부모는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6월 해당 교사가 인원 파악을 잘못하면서 A씨의 자녀를 어린이집 밖에 혼자 세워두거나 낮잠 시간에 어두운 공간에서 혼자 재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사과를 위해 찾아간 교사에게 인분 기저귀로 폭행을 했고 결국 교사도 이 학부모를 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에서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SNS 대화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꼬집히는 일이 발생하자 친구 엄마에게 병원비 등 100만 원을 청구할 테니 전해달라고 하고 선생님에게도 아이 심리센터 비용 100만 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현재 아동학대 건과 폭행 건을 나눠서 별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분 기저귀로 폭행을 당한 교사가 정신적 충격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빠르면 이번 주 중 학부모를 조사한 뒤 교사 조사도 해나갈 방침입니다. 이 학부모 A씨의 경우 기저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학부모의 절규로 봐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여러모로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진위를 떠나서 이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게 됩니다. 이 지역 맘카페에서는요, 학부모를 봐가며 아이를 받아야 할 것 같다라는 댓글도 있었지만 화장실로 데려가 기저귀를 얼굴에 비빈 건 명확히 의도된 폭행이다.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이 해당 교사의 남편은 갑질 학부모에게 고통받는 어린이집 교사를 보호해달라며 청원글을 올렸는데요. 닷새 만에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러시아군 포격에 실명한 이 우크라이나 군인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참혹한 전쟁이 시력은 빼앗았을지언정 두 사람의 사랑을 뺏어가진 못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턱시도를 입은 신랑 곁에서 환하게 웃는 신부.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는 신랑은 허공을 응시합니다. 눈앞의 나뭇가지도 피하지 못하지만 두 사람은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신랑은 우크라이나 퇴역 군인인 27살 이반 소로카. 러시아 군대 포격으로 포탄의 파편이 눈에 맞아 지난해 8월 시력을 잃었습니다. 사고 넉 달 전 연인이 돼 약혼을 한 리아베츠는 소로카의 시력 회복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희망은 현실이 되지 못했지만 그녀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Я бачу душею і відчуттям. Я перелаштував себе в тому плані, що я спочатку розумів, що не буде нічого легкого вже в моєму житті, і тільки тими емоціями, відчуттями я можу. 마침내 두 사람은 지난주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농촌 마을 보르트니치에서 감격스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고 큰 부상으로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두 사람은 사랑과 믿음으로 100년 가약을 다짐합니다. Не дивлячись на те, що він не бачить. Але так я спостерігаю за тим, що навіть без зору він може робити все те саме, що роблять ці зрячі люди.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70년간 독도 경비대원들을 괴롭힌 곤충이 있습니다. 흔하디 흔한 모기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금까지 기록된 적 없는 독도에만 살고 있는 신종 모기였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몸길이 2mm, 독도에서 서식 중인 작은 곤충입니다. 여름철 독도 경비대원은 물론 독도를 찾는 이들에게 제일 공포스러운 존재입니다. 간주로면 그냥 피가 나도록 긁거나 안 그러면 바늘로 따야 돼요. 진물이 옆으로 흘러서 몸 전체가 간지럽다고 보면 돼요. 1953년 독도를 지킨 독도 의용수비대의 증언에도 등장할 정도입니다. 양말 두 벌이 시커리 닫아요. 그게 끌고 들어가가지고 묻는데 그 묻으면은 집에 들어오면요 한 달 두 달까지 안 낫집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독도에서 서식하는 곤충들을 조사한 결과 이 독한 곤충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독도에만 서식하는 신종 등해모기과로 파악돼 독도 점등해모기로 명명했습니다. 주둥이가 퇴한 깔따구나 빨대 모양의 주둥이를 가진 모기와 달리 독도 점등해모기는 이빨이 있습니다. 암컷은 큰 턱과 작은 턱 아래쪽에 이빨이 발달했는데 산란 시기 척추동물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암컷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그 피부를 찢고 모세혈관을 찢어서 거기에 나오는 피를 흡혈하고 있습니다. 동물 사체가 있는 웅덩이 등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식물의 즙이나 꿀도 섭취하는 것으로 파악돼 추가 생태 연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김과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영양소가 풍부한 슈퍼푸드로 꼽힙니다. 이젠 단순히 양식을 넘어서 신품종 개발과 해외 수출까지 K푸드 산업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작게 자른 미역을 봉지에 담는 작업자들 손길이 분주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선 전국 해조류의 44%가 생산됩니다. 해조류는 미네랄과 비타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한 슈퍼푸드, 미래의 중요 식량 자원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완도 청정바다에서 자란 다양한 해초인데요. 물에 3분 정도만 불리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조리가 쉬운 간편식은 물론 애견 사료부터 치약, 단백질 보충제 등 다양한 가공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사에서 해조류에 대한 양식업을 되게 우수하다고 선정할 만큼 면역 증진 그리고 관절 개선 이런 쪽에 지금 많이 미국과 호주, 프랑스 등 8개국에 수출되고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도 입점해 K-슈퍼푸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해초를 또 외국인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마존에 나가는 거는 저희 수출액의 한 50-6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연구사들이 큼지막한 갈색 해조류를 수조에 옮깁니다. 다년생인 큰 열매 모자반입니다. 내년 봄 어민들이 양식장에 이식할 씨앗을 배양하는 작업입니다. 더운 바다에서 잘 자라 지금껏 사막화를 막기 위한 바다숲 조성에 사용됐지만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는 항산화 효능이 확인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품종 양식으로 수산자원 회복과 어민들의 고소득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노립니다. 기장해역에 적합한 미역 다시마 종자 생산 체계를 확립해서 어업인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드리고 양식산업의 기술 혁신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시팜쇼가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AT센터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문재인 정부 공식 통계 자료가 다방면에 걸쳐 왜곡, 조작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보고서를 통해 반박을 펼친 건데 여당은 이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염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공유한 보고서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 성장특위 위원장이었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최근 발표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 노동 정책을 평가한 내용인데 고용률은 사상 최고치였고 비정규직 비율은 줄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동산, 소득, 고용 지표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지 이틀 만입니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 발표에서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당시 청와대가 통계청에 조사 방식 탓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보도자료 수치를 삭제하도록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보고서를 공유하며 직접 반박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반국가적 행위 그 이상의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이 벌어졌는데도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몰염치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통해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연합야당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검증된 땡땡땡 무슨 얘기입니까? 네, 검증된 공격수입니다. 자, 이번에 지명된 신원식, 유인촌, 김행 3명의 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새롭게 임명되는 장관들이 갖춰야 하는 역량으로 정무적인 능력은 물론 싸울 줄 알아야 한다, 이 점을 강조했었는데요. 새 후보자가 여기에 딱 맞는 인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싸울 줄 아는 장관, 세 사람 모두 야당과 싸우는 능력이 어땠습니까? 네, 아주 탁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 국민의힘 의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나 해병대 최상병 사건 등 이런 문제들에서 선봉에 서서 싸운 인물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고 하나 자유시에서 거의 1,500명 되는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데 주역이었습니다. 지금 장관님 수사지휘를 한 거예요. 군대에서 연대장이 작전계획 잡아본 거 사단장이 야 이거 바꿔 그러면 외부 압력입니까? 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만만치 않은 전투력을 보여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대표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차마 깡패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만약에 MBC 측이 왜곡 보도하고 왜곡 편집을 했다. 그건 당연히 언론사의 책임이고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이명박 정부 장관 시절에 국회에서 야당 의원과 격한 말을 주고받았는데요. 자, 지난달 대통령 문화체육특보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지상파 3사가 정권 나팔수가 됐다. 머리띠 두드리고 정치 싸움만 하니까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요구에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임명이 된다면 앞으로 국회에서 야당과 충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장관 이 후보자들의 재산도 공개가 됐던데 이것도 굉장히 화제입니다. 네, 인사청문 요청사가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새 후보자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자, 신원식 후보자가 19억 3천만 원, 김행 후보자가 163억 9천만 원, 유인촌 후보자가 162억 6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자, 유인촌 후보자는 18년 전 첫 재산 공개 대비 2배 정도 늘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행 후보자는 청와대 대변인이던 2014년에 비해서 140억 원이 늘었는데 보유하고 있던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서 재산이 늘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신원식 후보자의 경우 아내가 지난해 상속받은 고급 빌라의 지분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에 누락했다라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신 후보자는 고의적으로 누락한 건 아니고 국회에도 소명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문회를 좀 봐야겠군요.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끝내 안 가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단식장을 찾을 계획이 없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게 맞습니다. 자,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일단 중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만 내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이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네, 이제 뒷얘기를 한번 취재해봤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4일 중단 요구 메시지를 내기 전 비공개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 단식이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있는 데다 가더라도 이런저런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나 듣는 모양새일 뿐 얻는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당내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갈 때가 아니다. 이 대표가 병원에 입원하면 그때 단식 마침표 찍어주러 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고민은 좀 깊어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 단식을 조롱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최근에는 좀 자제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모습이에요. 네, 김 대표 단식 초기에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도 의문이지만 밤낮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즐기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서 관심 받고 싶어하는 관종의 DNA만 엿보일 뿐입니다. 네, 이 대표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료진의 얘기가 나오면서 김 대표뿐 아니라 국민의힘 인사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SNS에 철부지 어린애의 밥투정 같다고 했던 말은 사과한다면서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챙기기 바란다고 썼습니다. 홍 시장은 왜 사과했냐라고 묻는 지지자 질문에 건강을 걸고 하는 단식을 조롱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와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 이른바 단식 선배들도 공개적으로 여당 지도부를 향해 직접 좀 가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단식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김태우. 오늘 국민의힘이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김태우 전 구청장을 확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기면서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김 전 구청장이 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 윤 대통령의 사면 복권으로 다시 후보로 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미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과 다음 달 11일 대결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보면 사실 서울구청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야 모두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실제로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인데다가 여야 지도부의 명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패배할 경우 연찬회 이후에 잠잠해진 수도권 위기론이 다시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지도부가 현실을 좀 알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수도권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총선 전에 예방주사 한 대 맞고 가는 게 낫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선거에서 지게 되면 이재명 체제로는 선거가 어렵다, 이런 비명계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겠죠. 단식으로 당을 결집시켜놨는데 그 효과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 지도부 모두 강서구에 총력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장미란 퀴즈가 장미란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역도 유망주 박혜정 선수가 현역 시절 장미란도 이루지 못한 세계선수권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높이뛰기 우상혁은 올 시즌 최고 선수를 가리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기합 소리와 함께 바벨을 잡는 박혜정.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단번에 인상 124kg을 번쩍 든 뒤 우뚝 일어섭니다. 주먹을 불끈 쥔 박혜정의 자신감은 용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참가자 중 최고인 165kg을 어깨 쪽까지 들어올린 뒤 잠시 숨을 고르는 박혜정. 이어 힘차게 머리 위로 바벨을 들었고 성공 신호가 나오자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합계 289kg. 박혜정은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3개 부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과거 세계선수권을 4차례 정복한 장미란도 인상에선 1위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장미란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고 역도의 길을 택한 박혜정은 제2의 장미란으로 불립니다. 박혜정은 중학생 때 장미란의 고교 수준을 능가해 일찌감치 한국 역도의 차세대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지난달엔 선수촌을 찾은 장미란 문체부 차관을 만나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언니 예뻐요. 장 차관은 후배 박혜정의 손을 꼭 잡으며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박혜정의 다음 목표는 아시안게임입니다. 호주 아시안게임에서도 이 분위기 그대로 가지고 가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뛰기 우상혁은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에서 2m35를 넘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선수의 첫 왕중왕전 우승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이번 주말 흐린 하늘과 함께 비 소식이 잦았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오락가락하는 비와 소나기를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에 80mm 이상의 비가,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반짝 덥습니다. 서울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부터 차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주 중반이면 본격 가을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최고 기온 대전 29도, 광주 30도, 대구는 31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다만 출근길과 저녁엔 2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또 한숨 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갚아야 할 나라 빚이 2,200만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더 걱정되는 건 증가율입니다. 10년간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늘어나는 겁니다. 취업, 출산, 내 집 마련,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걱정할 일이 또 늘어났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청년들 빚쟁이 만드는 나라.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